우리 96번 원가 계산 방법과 특징이 짝지어진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전부원가. 외부 공식 목적으로는 전부원가를 이용해야 됩니다. 2번 변동원가 계산. 모든 재정원자원가는 기관원가로 처리한다. 아니죠. 우리 기관원가로 처리하는 것은 고정 재정원자원가만 기관원가로 처리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변동원가는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작성이고요. 초변동원가, 변동원가, 원가, 회피 개념이 있습니다. 97번 전부원가에 의한 영업이익. 천 단위 제품을 생산하여 800 제품을 판매했다. 자, 전부원가. 자, 매출이고요. 800개 판매했고요. 자, 판매가액 개당 100원입니다. 자, 매출액은 8만원 됩니다. 매출원가. 자, 기초가 있고요. 단기, 기말이 있습니다. 단기에 영업 시작했으니까 우리 기초재고는 제로. 자, 단기에 1000개. 개당 원가. 자, 800개 판매했기 때문에 기말은 200개고요. 단기에 발생한 고정재정원가 16,000원이고요. 자, 생산량 1000개. 단위당 고정재정원가 나오겠죠. 16이 됩니다. 자, 그럼 직접 재료 25, 직접 노무 20, 변동재주 6, 단위당 고정재정원가 16. 네, 67이 됩니다. 우리 매출원가 구할 수 있죠. 53,600원 나옵니다. 자, 매출 총이익. (26,400원이) 나오고요. 자, 판매관리비. 자, 우리 변동비는 10 곱하기 800. 고정 판매관리비. 자, 고정 판매관리비 뭐 자료가 없으니까 제로 넣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18,400이)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항상 우리 문제는 자료에 있는 것만 반영하면 됩니다. 별도의 고정 판매관리비 어떤 숫자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고려하시고요. 영업이익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8번 재료 처리한 공원이익. 자, 이 문제는 생략할게요. 우리 매출액 구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원가만 반영하면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재료원가와 관련된 매출원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99번 변동원가의 계산 영업이익이 전부원가의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적게 나타나는가. 자, 언제 적게 나타나는가. 우리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있고요. 마이너스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자원가 플러스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원자본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부 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 재고가 커지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크고요. 재고가 감소가 되면 변동 원가 계산이 큽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면 전부가 크죠. 따라서 변동 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이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적게 나타나는 경우는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을 때, 재고가 늘어날 때. 정답 2번입니다. 100번. 자, 변동 원가 계산과 전부 원가 계산 차이점. 옳지 않은 것. 1번. 변동 원가 계산은 우리 내부 계획과 통제, 경영 관리에 유용하고요. 우리 전부 원가는 외부 보고 목적으로 유용합니다. 그리고 제품 원가는, 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까지. 전부 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고정 제조까지. 자, 변동 원가 계산은 공익 접근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익 결정 요인이 변동 원가 계산은 판매량이 결정된다면, 전부 원가는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량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판매 하나도 안 하고 생산만 하게 되면 이익이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전통적인 원가 계산, 원가 회계 제도에 비해서 다양한 원가 동인을 고려합니다. 활동별로, 제조 활동별로 최대한 쪼개서 원가 동인을 따로따로 찾아서 활동별 배부율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구한 다음에 제품 원가에 배부하면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다양한 활동 및 활동 원가 분석이 필요하므로 원가 통제에 더 쉽죠. 원가를 통제하기가 더 유용할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제도를 이용하면 전통적인 원가 기준 계산 제도에 나타나는 원가 왜곡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우리 개별 원가나 종합 원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102번입니다. CVP 분석 기본 가정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우리 CVP 분석은 모든 원가를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분류 가능하고요. 수익과 원가 형태는 직선입니다. 직선. 정답 2번입니다. 재고가 없고요. 생산량, 판매량 동일하고 매출 배합이 일정합니다. 103번. 고저점법 옳지 않은 것. 우리 고저점법은 최저조업도와 최고조업도의 원가를 선으로 이어서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조업도 기준입니다. 최고조업도, 최저조업도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아무래도 고저점법은 아주 심플하게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지만 비정상적인 원가함수 추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가 자료를 대표할 수는 없죠. 최저조업도와 최고조업도를 단순히 직선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104번. 손익분기점 판매량과 목표이익이고요. 자, 이 식 그대로 투입하면 될 겁니다. 판매 가격 4,000, 단위당 변동가, 변동 제조와 변동 판매 관리비 2,700이고요. 총 고정비는 문제에서 고정 판매 관리비는 없는 거로 가정하시면 됩니다. 있는 것만 자료에 반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목표이익이 130만 원이니까 이렇게 식을 두게 되면 되고요. 식 각각 따로따로 풀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판매량만 구해볼게요. 니은식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230만, 4만원.
넘기면 364만 원 나오고요. 자, Q는 1300Q. 따라서 Q는 2800개 나옵니다. 자, 정답 4번입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105번 종합예산 편성이고요. 수집한 자료. 책상 판매 가격 만원, 판매량 1000개. 엑셀런드 판매 가격은 작년보다 10%만큼 인상하여 판매하고 판매량도 10%만큼 예상 판매량도 실질 GDP 성장률만큼 증가 10%로 한다는 거죠. 재고는 동일한 거로 가정합니다. 기말 재고 수량은 당해 예산 판매량의 10%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우리 변동 예산은 자, 예를 들면 자, 가격도 10% 오르는 거죠. 수량도 1000개인데 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액을 예상 매출액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되죠. 1210만원 산정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기업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러한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상은 다양하게 분리될 수 있는데 조업도 변동에 따라 우리 작성되는 예산을 변동예산이라고 부르고요. 정답 4번입니다. 107번 사업부 경영자 성과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원가. 추적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원가만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 고정원가, 통제 불가능한 고정원가, 추적 불가능한 고정원가, 전부 다 통제 불가능한 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108번입니다. 108번도 이제 우리 잔여익법인데 여객선만 전 해볼게요. 여객선 사업부만 잔여익법 해볼게요. 굉장히 어떤 전형적인 문제고요. 심플합니다. 자, 여객선 영업이익 17만원 빼기 평균 영업자산 100만원 회사의 최저 필수익률 10% 이렇게 하면 잔여익 구할 수 있죠. (7만원) 썼습니다. 7만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한 방법으로 군함사업부, 화물선사업부 각각 해보시면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109번 가장 옳지 않은 것, 가장 옳은 것. 자, 여기도 정답만 보겠습니다. 3번인데요. 우리 투자수익률법의 가장 큰 단점이 준최적화 문제가 발생하죠. 비율로 하기 때문에 기업 전체로 봐서는 큰 이익을 주는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율로 자기 사업부 비율과 새로운 투자안의 비율로 분석하다 보니까 준최적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한 준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잔여익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0번입니다. 자, 투자 수익률. 자, 영업자산을 X라 두고요. 나머지는 동일하죠. 자, 매출액 120만원. 영업이익 20만원.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수익률이 25%가 되게 합니다. 0.25. 자, 이럴 때 X를 구하면 X가 80만원 산정될 겁니다.
뭐 계산 문제니까, 물리하시면 계산 문제니까 영업이익률, 매출액이익률, 매출액이익률 곱하기 자산회전율 곱하는데 25%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때 X가 80이니까 영업자산을 100만 원에서 80만 원, 20만큼 줄여야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해볼게요. 자, 111번 영업이익. 자, ROI 방식을 거꾸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경제력 부가가치가 3만 원입니다. 자, 이 EV에는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이 있어요. X 곱하기 1-T. 자, 법인세는 제로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요. 영업이익 빼기. 자, 투하자본 총자산 200 빼기 영업유동부채 50만원. 가중평균 자본비용입니다.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타인자본 이자율 15%. 법인세가 없으니까 세전, 법인세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 자기자본 20%. 20% 비율인데 60%죠. 4대 6으로 가중평균합니다. 자, 18%입니다. X 하나 미주수 하나니까 풀 수 있겠죠. 네. 자, 대보면 30만원 계산이 될 겁니다. 네. 계산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X, 시가나 미주수 하나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 부가가치의 정의만 알면 그대로 투입해서 계산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12번 원가 분류가 올바른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여기도 우리 정답만 볼게요.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제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A 기업과 D가 연결돼야 되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원가 발생 시점, 매몰원가와 미래원가, 매몰원가와 미래원가. 정답 3번이고요. 사실 매몰원가는 과거원가죠. 과거원가, 과거원가, 역사적 원가, 미래원가. 그래서 정답 3번 디귿하고 C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113번입니다. 3위는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풀어보고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실제 강의부터 바로 들으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문제 위주로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돌리면서 여러분 틀린 거 위주로, 잘 풀이가 되지 않는 문제 위주로 집중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X1년 당기 순이익이 60만원, 여러 사업부 중에 갑의 공훈이익이 15만원, 갑에 대한 공통원가 배분액이 7만원, 공통원가 배분액 중 3만원은 사업부갑을 폐지하더라도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업부갑을 폐지하면, 자, 정분수익, 자, 사업부갑을 폐지하면 공훈이익이 15만원 없어질 겁니다. 매출액도 없어지고요. 변동비도 없어지니까 공훈이익이 15만원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분비용. 원래는 이제 공헌이익의 매출액과 변동비를 따로따로 발라내야 되는데 하나만 나오니까 요 비용에는 우리 공통원가인 고정비만 보겠습니다. 자, 사업부가를 폐지하면 3만원은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4만원만 줄어든다는 거죠. 정분 이익을 구합니다. 항상 정분수의 정분비용을 뺍니다. 부가 바뀌니까 11만원 되겠죠. 자, 현재 당기순이익 60입니다. 사업부갑을 폐지하면 오히려 11만원 이익이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49만원의 이익으로 바뀔 겁니다. X1년 당기순이익은 49만원
49만원. 49만원. 정답 4번입니다. 자, 114번. 114번도 113번하고 동일 유형인데 이것도 빨리 핵심만 풀어볼게요. 자, 사업부 A를 폐쇄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업부 A를 폐쇄하면 자, 사업부 A를 폐쇄하면 공원이익 600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정분 비용. 여기는 따로따로 반영할게요. 자료가 있으니까. 자, 정분 수익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분 비용, 변동원가 2,400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고정비는 회피 불능원가니까 별도의 말이 없죠. 그래서 정분이익. 자, 마이너스 3,000원 빼게 되면 마이너스 600이 되죠. 오히려 사업부 A를 폐지하면 600만큼 이익이 오히려 더 발생합니다. 이익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 전체는 마이너스 100인데 이거 폐지하면 600이 더 늘어나니까 마이너스 700으로 오히려 이익 감소가 더 증가될 겁니다. 회사 전체의 손실은 마이너스 700이 되죠. 700.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사업부 A를 폐지하면 오히려 이익이 더 600만큼 줄어드니까 회사 전체의 손실은 마이너스 700이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만약에 2번 내볼게요. B하고 C를 폐지하면 이거는 바로 해볼게요. 자, 현재 마이너스 100인데 사업부 C를 B하고 C를 폐지하면 자, B를 폐지하면 공원이익은 없어지지만 회피 불능원가는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1000이 더 늘어나고요. 사업부 C는 자, 현재 400인데 자, C를 폐쇄하면 1300이 더 발생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회사 이익은 다시 마이너스 400이 또 줄 겁니다. 네. 1300 공은이익이 C사업부 폐지하면 발생하지 않으니까 폐지하면 마이너스 900이 되죠. 현재는 400인데 마이너스 900이니까 500이 더 줄어들 겁니다. 현재 400인데 사업부 C는 현재 400인데 자, C를 폐지하면 마이너스 900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럼 오히려 네, 1300이 더 생기네요. 마이너스 1300. 회사 손실이 1300 더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2400이죠. 1300, 1000, 마이너스 100이니까 회사 전체의 손실은 2400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정답 1번입니다. 115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115번. 매월 5,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한 3일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700,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이며 고정원가는 월 150만원입니다. 3일은 용산으로부터 2,000단위의 특별 주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유설비의 능력은 특별 주문 수는보다 부족한 상황이며 특별 주문을 수행할 경우 주문 처리를 위한 비용 9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음 중 특별 주문에 대한 의사결정함에 있어 관련 항목으로만 구성된 것.
자, 우선 단위당 고정원가는 비관련 원가입니다. 단위당 고정원가.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처음부터 비관련 원가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특별주문가, 관련 원가인 단위당 변동원가, 특별주문 처리비용, 그 다음에 유유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판매량 감소분의 공원이익, 네 가지가 관련 원가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16번입니다. 자, 여기도 정분 수익, 정분 비용 해볼게요. 부품 A를 자가 제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생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제조, 직접 노무, 변동 제조, 고정 제조, 생산량. 최근 외부 업체로부터 부품 A 250단위를 단위당 50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외부 업체의 제안을 수용하면 자가 제조보다 얼마나 유불리한가? 직접 노무 원가는 변동비이고 고정 원가는 50% 회피 가능합니다. 자, 이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별도의 수익 변화는 없죠. 빼기 정분 비용. 자, 우선 비용이 늘어납니다. 250개 곱하기 500원이죠. 자, 외부에 구입하면 이제 비용이 감소합니다. 250개 직접 재료원가. 자, 자료에는 자, 총액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43,000원 나누기 현재 250개 개당 170이고요. 자, 그냥 순액으로 한 번에 할게요. 자, 직접 재료원가 발생하지 않고요. 직접 노무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동제조원자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정제조원 간접원가가 50% 회피 가능합니다. 3만원에 50%니까 15,000원이죠. 자, 정분비용 줄어드는 거 해볼게요. 자, 37,000원만큼 우리 비용이 증가되죠. 37,000원 비용이 증가됩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정분이익. 자, 전체가 마이너스 37,000원 나옵니다. 정분수의 정분 비용 빼면 이 비용 증감분이 플러스 37,000원이고요. 그래서 0에서 빼기 37,000원 하면 마이너스 37,000원. 오히려 이익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외부업체 제안을 수용하면 자가제조보다 37,000원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7번) 순현재가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우리 순현재가치법은 재투자를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하는 거로 가정합니다. 2번, NPV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 자본비용 계산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실무에서는 좀 복잡하고요. 정답 2번입니다. 독립적인 투자안 선택할 때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4번,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따로따로 해서 두 개 더하는 거랑 두 개를 합해서 하나 NPV 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서 구하는 거랑 두 개를 합해서 구하는 게 같게 됩니다.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118번. 당기 초에 내용연수 5년에 처분가치가 없는 새 기계장치 22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기계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예정이고요. 매년 90만 원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현금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일은 12% 할인율을 사용하고 법인세율은 매년 30% 가정합니다. 12% 할인율에 5년 후 현재 가치는 0.57이며 12% 할인율의 1원에 대한 5년 연금의 현재 가치는 3.61입니다. 이 기계를 구입하는 투자한의 수년제 가치는 얼마인가? 감가상각 외의 모든 항목은 현금으로 거래된다고 가정합니다.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인데 우선 영업 현금으로 묶어야 되겠죠. 자, 감가상각이 220인데 잔존 가치가 제로니까 D는 44만 원입니다. 자, 매년 90만 원. S 빼기 5가 9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법인세 30%. 44만 원. 30%. 자, 영업 현금으로 76만 2천 원입니다. 자, 76만 2천 원의 5년 연금 현가계수 3.61이고요. 빼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220만 원. 이 숫자가 NPV죠. 자, 50820이 나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19번. 사내 대체 가격, 최소 대체 가격이고요. 3일 A사업부는 모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 영역은 30만 단위입니다. 3일의 A사업부 수익 관련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판매 가격 900원, 단위당 변동원가 670원, 단위당 고정원가 350이고요. 3일은 냉장고를 생산한 B사업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업부는 현재 연간 만 단위의 모터를 단위당 680원에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생산한 제품 전량을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사내 대체 시 단위당 변동원가 13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 회사 전체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인가? 자, 최소 대체 가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최소 대체 가격. 자, 우선 단위당 정분 지출원가. 변동원가가 670인데 사내 대체하면 130원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내 대체 시 정분 지출원가 플러스 기회원가가 있습니다. 기회원가. 자, 기회원가니까 단위당 900에 판매하고 있고요. 외부에 판매할 때는 변동원가 67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단위당 기회원가. 정분 지출원가. 단위당 기회원가. (770이) 나옵니다. 정답 3번이고요. 120번. 목표원가 계산 절차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선 첫 번째가 잠재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의 개발이고요.
B가 가장 먼저 와야 되고요. 두 번째,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와 경쟁 기업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목표 가격을 선택합니다. D가 와야 되고요. 세 번째, 목표 가격에서 목표이익을 고려한 목표 원가를 산출합니다. C가 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 원가를 달성하기 위한 가치 고강을 수행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B, D, C,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2년 6월 기출문제 모두 풀이를 마치겠습니다.